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 좀 찍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듣게 되는데, 때로는 좀 불편한 게, 내 생각을 온전하게 얘기했을 때, 자기들 생각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와가지고 린치를 오지게 놓거든. 오지게 린치를 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마저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엊그제 술 먹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거야. 어머님, 한방 언니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한방 언니? 나도 지나가는 길에 본 적이 있거든. 그 사람 영상을 몇 번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한방 언니를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노래 중에서 그 노래 있었잖아. 아줌마 너무 좋아 이런 거잖아. 이상하게 결정사 그 출신 유튜버들을 보면 여자들이 다 이뻐 희한하게. 그래서 나는 그냥 나보단 나이 많은데 이쁜 누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술이나 먹었지.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 돌아다니는데 뉴스에 한방 언니가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나한테 한방 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월 1,000은 벌어야 퐁퐁남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방 언니 얼굴이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역시 한방 언니 유튜버 제대로 하시네. 이렇게 유튜버는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레전드급으로 잘했던 유튜버가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넘버원이 누구였냐면 그 심리섭 씨라고 그분이 이거 진짜 어그로는 진짜 와 저렇게 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떴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본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봤는데, 내가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 첫 번째는 그런 뭔가 이 누나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나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빡쳤을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말을 하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의 맥락을 좀 이해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 그 영상을 안 보고 썸네일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도 오지게 욕받고 그런 거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근데 내가 야 복돌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재밌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사 출신 유튜버들은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연애 유튜버들은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해주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봤을 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단 말이야. 당장이 듣기야 좋겠지만 근데 마지막 때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요소로 올 거라고 보진 않거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연예 유튜버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센데, 이 사람들이 여성 쪽으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의외로 괴로워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나비 효과들이 분명히 오거든. 그래서 연예 유튜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결정사 출신 연예 유튜버들은 내가 왜 우호적으로 보냐면, 이 사람들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그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자 여자 매칭을 시켜주는 전문 브로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잘해주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모두의 지인, 그리고 한방 언니, 그리고 최근에 쑥스러운 TV, 난 이 세 명밖에 못 봤는데, 찾아보면 더 있을 거겠지만 난 이 세 명밖에 못 봤는데, 또 희한하게 결정사 출신 유튜버들은 또 희한하게 이뻐 또. 그래갖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싫어한 건 없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월 1,000을 벌어야지 퐁퐁남이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깔고 들어가고 싶은 거는, 결혼이란 거는 결혼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켓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현재 결혼 시장 자체를 봤을 때 그게 절대로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결혼 시장을 주식 시장에 빗대어 보자면 진짜 코스피가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 거야. 2억도 벌어주고, 심지어는 지수가 볼린저 밴드 하방을 이탈하면서 존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 흔한 기술적 반등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결혼 시장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결혼 시장에 대해 이런 것들 냉정하게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 이 사람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현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주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한방 언니가 얘기했던 얘기를 들으면, 뭐, 퐁퐁남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다. 다들 이제 알콩달콩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정도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는 결정사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사 출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매칭시킨 그 결과 팩트가 그렇게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혼 정보에서 여러분 들어가면 나는 깜짝 놀란 게 부모님 직업까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등급으로 나뉘어가지고 몇 등급 진짜 전부 다 수치화를 시킨단 말이야. 인간의 스탯을. 뭐 이제 키, 몸무게, 그래서 뭐 좌지 크기까지는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지? 그런 것까지. 정말로 수치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수치화해가지고 등급을 내갖고 그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키거든. 내가 알기로는 같은 급끼리 보통을 매칭을 시키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가서 보통 이게 돈 현질하면 10번 정도 매칭을 시켜주는데, 중간에 되면 조금 높은 등급을 일부러 매칭을 시켜준다 하더라고. 왜? 조금 높은 등급을 매칭시켜주면 이게 조금 안 될 때가 있잖아. 보통 자기보다 높은 등급이라도 또 잘 안 된단 말이야. 또 때려오게 되면 나중에 그게 아셔도 또 현질을 하거든. 그게 약간 요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등급에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수많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매칭시켜본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설거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설거지라는 건 약간 일방적인 착취에 가까운 구조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죠. 실제로 듀오에서 나온 레퍼런스를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야. 듀오에서 나온 2021년 결혼 비용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신부가 40%를 냈어. 주택 비용까지 포함해서 40%를 냈단 말이야. 남자가 60%를 냈고, 요거는 평균이야. 평균. 이게 7대3으로 낸 사람도 있고, 뭐 6대4도 있고, 5대5도 있고, 심지어는 신부가 조금 더 낸 경우도 있어. 이거를 전부 다 합산해갖고 평균치로 낸 게 이게 몇 명이더라? 한 1000명인가 2000명인가 그렇게 될 거야. 그게 6대4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보면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여론과 미디어에서 보는 여론이랑 굉장히 다르잖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잖아. 이게 결혼이라는 그 마켓 안에서 수많은 매도가와 매수가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정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설거지 당한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런 거 잘 없을 건데?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빡쳤는지는 알고 있어. 여러분이 가장 빡친 포인트가 이거야. 아마 이걸걸? 퐁퐁남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빡쳤을 거란 말이야. 뭐 월천은 벌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그로성 발언이란 건 알 수가 있는데 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모른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거지론이라는 게 이게 터진 게 말했잖아. 이거 굉장히 마이너 담론이었다고. 그때는 남자들끼리 예의 찌질한 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면 위로도 올라오지 못했던 이 담론이 왜 저항을 뚫고 올라왔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설거지론이 트리거가 터지게 된 거에는 그 인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 요게 인정에 대한 존중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인정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미디어나 언론 같은 데 보잖아. 특히 여자 PD나 여자 기사들이 되게 거지 같은 프로파간다들을 설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자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을 시켜. 그러면 여자들은 더 큰 리페를 요구하지. 이게 뭐야? 내놔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미디어를 봐도 쉽게 보이잖아. 미디어를 봐도 쉽게 보여. 나 아직도 되게 화가 난 게 몇 년 전이었나? 한 4년 전이었나? 그때 어떤 아줌매들끼리 나와가지고 퇴직한 남편이 밥 달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거 삼식이라고 쿠사를 주더라고. 그게 남자는 평생 일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돈 못 벌고 밥 달라고 하나 그거 가지고 삼식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야. 나 이게 굉장히 화가 났거든.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미디어 같은 데 보면 남자들 다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미우새 보더라도 남자가 평생 이게 일하고 돈 벌어 나가고 이제 그 아줌마가 누리고 있는 인프라는 전부 다 그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건데, 고기 구워달라고 했다 그거 가지고 핀잔 놓고 그래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잖아.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자기의 의무를 했잖아. 근데 결국엔 그렇잖아. 자기가 남자가 의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퐁퐁남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 이 말에는 이 말에도 결국에는 그 가스라이팅이 들어있다는 거지. 야 퐁퐁남도 돈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200, 300을 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 사실 그 정도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고 아유 여보 수고했어요 이 정도 수준만 해줘도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야박하게 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 결혼 생활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랬지만 내가 느낀 게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의 사랑은 무한대라고. 근데 그 무한대 사랑 받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소지타산 안 만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 야 우리 정도면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금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나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영향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맘카페 이런 데 단톡 봤어요? 이런 거? 나 봤거든. 내 친구들 보여줘가지고 야 이거 보면 정신병 안 걸린 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가 300을 벌어와서 그래도 야 열심히 벌으면 수고했어가 아니라 야 넌 300밖에 못 벌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설거지론이란 게 결국에는 뭐 설거지를 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터진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정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참다가 결국엔 그게 트리거가 돼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남자가 300을 번다고 남자가 400을 번다고 남자가 200을 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자기 열심히 벌어갖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게 희생한다는 게 그게 비웃음을 당할 일이라는 거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 희생 자체는 세크리파이스 자체는 위대한 거란 말이야. 옛날엔 그게 됐잖아. 서로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데 이런 게 됐잖아.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박해진 거야. 야박해진 거야. 인정에 대한 것들. 결국에는 이게 난 터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빡쳐 있는 게 아닐까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뭐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것 같아. 결론을 내리자면 결정사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나 어바는 여러분들이 왜 빡쳤는지 이해한다라는 이런 것들이지. 항상 안 좋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항상 좋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얘기는 나도 좀 흥미로웠던 게 나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결정사에 일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결정사에 일하는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수치를 계량화했을 때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나는 결정사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아. 난 오히려 가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내 유튜브 내에서도 라방하다 보면 막 결정사에 되게 안 좋게 여자들이 얘기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너무 조건으로만 결혼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야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더 나빠. 결정사는 등급에 맞춰서 매칭시키지 오히려 자만추로 만나자 그러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 내놔를 하는 줄 알아? 왜?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런 여초 사이트나 인터넷이 전부거든. 근데 실제 매수업과 매도업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집어주는 게 사실 결정사라는 거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이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유튜버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요새는 단어 하나에 꼽혀가지고 진짜 개새로 오지게 노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선으로 좀 이렇게 폭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